오늘은 이제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이지만 뭐 보통 이제 좀 활용을 많이 하는 거래죠. 근묘화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근묘화실. 이 근묘화실이라는 거는 제가 뭐 보통 이제 강의하는 학생들한테는 뭐 초급, 중급, 고급 해서 뭐 심화까지 보통 나눠서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릴 거예요. 보통 이 근이라는 거는 이제 뭐 뿌리 근자 써가지고 뿌리. 그다음 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묘. 그다음 화라는 거는 이제 뭐 꽃화. 그다음 실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열매 실자를 쓰긴 하는데 굳이 뭐 이제 근묘화실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이걸 뭐 굳이 한자는 여러분들이 안 외우셔도 돼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 근묘화실에 있어가지고 그냥 외울 거 오늘도 역시나 외울 거지만 그냥 외울 것만 쓰자고. 일반적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튜브 같은 경우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실 거예요.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데 들어가서 이제 만세력이라고 사주 만세력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뭐 어플들이 나와. 거기다가 이제 뭐 나의 이제 생년 월일 시간까지 써서 입력을 하면 내 팔자가 보통 나와요. 내 팔자가. 그래서 뭐 저번에도 제가 막 여러 번 설명드려서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월에 태어난 무슨 일 지까지 해서 무슨 주. 그래서 이 보통 여기는 이제 뭐 천간이라 그랬죠. 제가 천간. 그 다음에 여기는 지지. 또 여기 밑에도 뭐 예를 들자면 여기가 사가 있다 그러면 사 중에 무, 병 해가지고 지장간이 있어요. 해서 지지까지 지장간까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연주라 그래요. 요 천간과 지지를 합쳐서 연주 기둥이라는 거야. 기둥 주자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월주 여기는 이제 일주 여기 끝에는 시주 이런 식으로 한 기둥을 얘기할 때는 보통 연주라 그래요. 또한 월주, 일주, 시주. 그러면 천간은 뭐냐? 여기는 이제 연간, 그 다음에 여기는 월간, 그 다음에 여기는 일간,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 다시 요 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지, 그 다음에 월지, 그 다음에 일지, 그 다음에 시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 외우면 되고, 그래서 외우면 되고, 여기가 이제 뭐 근, 묘,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거 묘, 화, 실이라 그래요. 한국어는 보통 좌측에서 우측으로 쓰죠. 근데 이 한자나 이런 좀 옛날 글, 우리의 뭐 한자 글 이런 거는 보통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잖아요. 해서 년, 월, 일, 시 이런 식이고 마찬가지로 근, 묘, 화, 실이라는 거예요. 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이 근이라는 거는 나이상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까요? 1세, 한 연세부터 할까요? 영세에서 15세까지 15세. 묘는 16세부터 30까지. 화는 31세부터 45세까지. 실은 46세부터 60세까지. 이런 식으로. 나이의 기준하에 이런 식으로 좀 외우시면 돼요. 이게 간혹 가다가 이 근묘실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뿌리근부터 해가지고 열매실. 어찌 보면 이 뿌리라는 게 뭐냐면 뭐 팔자마다 구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자고 이 팔자가 뭐 돌고래가 되든 뭐 수박이 되든 뭐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막 최종적이게. 근데 이 인간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할 수가 없잖아. 만약에 내가 이 생에 어떤 뭐 의미가 있게 태어났어. 어떤 뭐 받아가지고 이 생에 태어나서 할 일이 있다고. 예를 들자면 모습이 요런 모습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근이라는 거는 이제 뿌리 근자를 쓰는 거야. 뿌리. 하니 이 근묘화실 근이라는 나이가 지나가면서 뿌리에 해당되는 그냥 그림이 쌓여간다 보시면 돼요. 그림이. 그지?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고. 요 최종적인 15세에서 16세 넘어갈 때 완성되는 그림이 요거야. 또한 월주 묘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다시 또 그림이 진해진다고.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화 자리에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다시 그림이 진해져요. 또한 실자리 들어오면 열매 실자. 뭐 열매가 뭐 푸릇푸릇하게 뭐 이파리가 생긴다고 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이란 뭐 일단 뭐 나무야.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 팔자에 있어서 내 이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영향권을, 내 모습을 완벽히 갖춰가는 단계라 보면 돼요. 금묘화실에 의거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내가 좀 잘못 설명드렸네. 이걸 좀 잘라야 되나? 그냥 붙여서 할 테니까 이것까지는 그냥 심화 단계에서 굳이 중요하진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예를 들자면 이 금묘화실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모습을 갖춰가는 그냥 그 단계라 보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 사람의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대략 요게 한 15세 단위란 말이야. 15세. 60이 되면 끝난다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냥 그림이 완성되고 뭔가 모습을 완벽하더라도 그냥 끝나지 않잖아. 보통적이게 현대사회는 60세 이상을 살아가죠. 그죠? 때문에 수명을 늘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이게 뭐 수명이 늘었으니 뭐 했으니 옛날에 비해서 워낙 옛날 거니까. 근데 옛날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독이 이제 쌍팔년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를 얘기해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이 수명이 얼마나 됐어? 얼마나? 알아요? 수명이 35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질 거면 옛날에는 수명이 35세였지만 조선시대에는 현대사회에서는 뭐 80이 되든 몰라. 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현대사회 수명 같은 거는. 뭐 90이 되든 뭐 100세 이생까지라고 하잖아요. 하니 20년으로 나눠야 된다 이래. 왜? 20년 단위로 나눠야 된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하지만 같은 말 하지만 틀린 말이야. 왜? 이 명리라는 게 진짜 조선시대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옛날 거니까 막. 근데 이 당시에도 평균 수명에 해당되는 나이에 35세 때도 요게 그대로 사용이 됐단 말이야. 하니 이게 뭔 말이냐? 35를 4로 나누면 뭐야? 대략 계산해보자. 대략 8.75가 나올 거야. 75세. 그러면 금묘화실이 여기부터 0세 기준하에 8.5세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돼. 8.5세식으로.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고서에도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또한 사람의 수명에 따라서 금묘화실도 바꿔야 된다는 거야. 뭔 개 같은 소리냐고 이게. 그잖아. 인간의 수명이 달라졌으니 금묘화실의 기본적인 근거를 해야 된다. 이게 적천수에 보면 이 천간과 지지, 적천수, 특히 추명가 구절에도 대체적으로 천간과 지지는 우주의 어쩜 막 기운이네 뭐네 이래요. 근데 인간은 영생하지 않잖아. 인간은 우리 세상을 창조하지 않잖아요. 난 뭐 신은 안 믿지만 인간의 수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만물의 지구, 우주에 있는 그 기운 또한 나한테 맞춰져서 바꾼다라는 개념이랑 똑같아요. 하니 인간은 자연에 살아가는 동물이란 말이야. 아무리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적이게 뭔가 이렇게 인위적이게 뭐 조정을 하든 간에 인간은 어차피 죽는다고. 그거는 거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 금묘화실이라는 거는 대체적이게 그냥 아까 얘기했다시피 0세 15, 그냥 16, 30, 그 다음에 31부터 45, 46부터 60까지 요 나이로만 그냥 좀 외우면 돼. 나이로만.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간략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간략하게. 하지만 물론 치고 오늘 알려드리는 것도 그냥 가장 금묘화실에 있어가지고 어디든 네이버든 구글이든 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또한 이게 20세로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아니하고 15세로 끊어 나눈다라고 하니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안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좀 알려드린 것만 일단 좀 해봐요. 여러분들은 사주 공부하면서 백날 공부해봐야 안 늘어. 난 해줄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한테 따지지 말고 내가 알려준 것만 좀 외워요. 막 알려준 것만 제발 좀. 막 뭐 이상한 데서 막 초치고 뭐하고. 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이제는. 그래서 이 금묘화실이라는 근본 자체는 뭐냐면 이 팔자라는 거는 대체적이게 단순히 5월에 태어난 간목일주가 있다고 보자고요. 근데 이 미토도 재성에 해당돼. 네, 재성에. 또한 이 미토도 재성에 해당돼요. 하니 단순히 이 금묘화실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면 이 금묘화실이라는 개념은 그냥 시간의 대입이라 보시면 돼요. 시간에. 하지만 이 금묘화실이라는 시간의 대입이 없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가만히 있는 무기물에 해당되지만 시간적인 대입을 하면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유기물적인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5월에 태어난 간목 입장에서는 미토가 재성이죠. 근데 재성은 내가 얘기를 했잖아. 생물학적은 뭐야? 아버지죠. 아버지.
여명 기준하에 시어머니도 되잖아. 또한 재산도 되잖아. 또한 일의 결과도 되잖아.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막 여러 가지가 되긴 하지만 이 미토를 아빠로 봐야 될지 시어머니로 봐야 될지 돈으로 봐야 될지 뭘로 봐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연지는 1세부터 15세라 그랬잖아. 15세. 요런 해당하는 나이에 이 미토가 과연 시어머니, 여명 기준하에 여명이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될 수 있냐 이거지. 현대사회에서. 물론 옛날 진짜 조선시대 이런 데는 가능하죠. 왜? 초경마에도 시집을 갔으니까. 하지만 현대사에서는 연지에 있는 미토를 시어머니로 볼 수가 없다고. 왜? 15세 이전에 결혼한 애들이 얼마나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그잖아. 또한 재산으로 볼 수가 없잖아. 1세부터 15세에 해당하는 나이의 애들이 재산을 뭔 형성을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인 막 매스컴이나 뉴스를 보면 막 간혹 그런 애들도 있긴 하지만 아니라고. 하니 요 해당하는 금묘화실에 해당되는 이 나이에 보는 것보다 시어머니 해당하는 거는 이 시지에 있는 재성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니 금묘화실이라는 좀 생동감이 있고 유기적이게 움직이는 생동감을 입체적인 시각을 주는 게 이 금묘화실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이게 초년에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지,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금묘화실이라는 거는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그냥 나이 해당하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존재하는 금묘화실이라는 이론에 있어서 나이만 일단 외우면 돼요. 또한 하나 더 외울 게 뭐가 있냐. 그는 조상자리라 그래요. 그는 조상자리. 그는 조상자리. 조상자리. 또 묘는 부모자리. 일은 내 자리. 그 다음에 실은 자녀 자리. 자식 자리. 하니 연간 그런 말 있잖아. 아버지는 하늘 같고 어미는 땅과 같고 막 그런 말 있잖아. 천가 하늘에 있으니 할아버지 자리. 할아버지. 연지는 할머니. 월간은 아버지. 왜? 부모 때니까. 월지는 어머니. 일간은 나. 일지는 배우자. 시가는 뭐 아들. 그 다음에 시지는 딸. 이런 식으로 좀 외우시면 돼요. 이런 것만. 그냥 이것만 외우면 돼. 이거. 또한 이 금묘화실이라는 거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뿌리근, 모묘, 꽃파, 뭐 열매실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가 없이는 싹이 필 수도 없고 싹이 없으면 꽃을 맺을 수가 없고 꽃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 보통 인가법이라고 그러죠. 인가법. 연이 없으면, 근이 없으면 묘가 존재할 수 없고, 묘가 없으면 화가 존재할 수 없고, 화가 없으면 실이 존재할 수 없고, 인과의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금묘화실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어째서?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 여러분들은 뭐 제가 아직 사주를 올리고 막 풀어줘봐야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간략하게만. 예를 들자면, 5월에 태어난 뭐 갑신일주를 하자고. 갑신일주. 이게 아직은 제가 여러분한테 난감한 개념을 좀 안 알려드렸지만 이 5월이라는 건 화흥제죠. 명리상으로 얘기할 때는 가장 뜨거운 계절이란 말이에요. 더위와 뜨거움이 극에 달한 시점을 얘기를 해요. 이 5월이라는 거는. 그러면 더운 날에 태어난 이 간목은 덥겠지, 말라 죽겠지, 막 그죠? 하니 뭔가 사람도 똑같아. 똥개도 똑같고 우리 더우면 어떻게 해요? 더우면 에어컨을 키든 막 시원한 물을 먹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세상에 있는 만물에 있는 나무들은 어때? 날이 너무 더우면 무조건 물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시원한 물. 하니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뜨거운 계절에 태어나서 이 더위에 있어서 부담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이. 그죠? 부담이. 하니 똑같아. 이 관성은 여명 기준하의 간목일주에서 관성에 해당되잖아요. 하니 생물학적으로 남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남편도 더운 날에 태어났으니 버겁잖아요. 그죠? 이 관성 입장에서는 나의 남편 입장에서는 이 우화가 관성이란 말이야. 관성. 하니 관성은 직업적인 부분이란 말이야. 내 남편이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덥고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시제에 뭔가 시원한 물에 해당되는 자수가 있다 그러면 금묘화실에 의거해가지고 요 정도 일주 자리에 있을 때는 이 우화를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니 나의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버거운 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죠? 하지만 만약에 시지에 자수라는 시원한 물의 존재가 있으면 이 뜨거운 계절에 태어난 나의 남편의 모습이 더위에 노출돼서 고생한다는 모습이 금묘화실상 시주에 접근을 한가 동시에 이 뜨거운 화를 견딜 수 있는 수기, 식상
사용하게 되니 상대적으로 이 화를 견디는 게 이 자리에 있을 때랑 이 자리를 봤을 때랑은 또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고. 30 중반 기준 하에 여명이 이혼명이야. 그러면 이혼하려면 뭐 해야 돼? 이혼하려면 막 별의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혼하려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그죠? 32세 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요 32세보다 뭐라 해야 될까? 요 자리, 화자리에서 이혼을 해야 돼.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 묘라는 자리에부터 인가가 깔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요런 식으로. 하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씨앗이 없이는 싹이 필 수가 없고 싹이 없이는 꽃이 필 수가 없고 꽃이 없으면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처럼 인가에 있어서 근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얘기는 드렸지만 해서 오늘은 외워야 될 거는 이제 금묘하실 요거 조상자리, 부모자리, 그 다음에 나이. 근데 이 나이라는 게 한국은 뭐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은 뭐 안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일단 만 나이는 안 쓰잖아요. 그죠? 만 나이는 거의 안 쓰잖아. 아까 알려드렸던 거 이제 근, 묘, 화, 실에서 0세부터 15세까지는 16세부터 30세 31세부터 45세, 46세부터 60세까지는 뭐냐면 만나이라는 기준이에요. 만나이. 하니 그래서 그냥 뭐냐면 이 근에서 묘를 넘어가는 게 한국 나이로 대략 한 17세라고 보시면 돼요. 17세. 그리고 여기 넘어갈 때는 대략 뭐 그냥 널널하게 잡아서 비동작하게 32세. 화에서 실을 넘어갈 때는 대략 47세 정도로 그냥 널널히 잡아서 찍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여기 나이는 이제 만나이에요. 만나이. 이 금묘실이라는 게 이 사주로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돼요. 바탕이. 하니 여기서 근본적인 원리나 혹은 외워야 될 것,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린 것만 딱 습득을 해. 뭐든지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집을 짓든 어떠한 지식 체계를 공부를 하든 간에 더하기 빼기 없이는 곱하기를 배울 수 없잖아. 곱하기를 뭐 배울 수야는 있죠. 근데 배울 수야는 있긴 하지만 곱하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 거 아니야. 내가 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람이 뭔가 기본적인 거를 뛰어넘으면 그 핵심을 파헤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알려드렸던 거 오늘 이것도 오늘 뭐냐면 금묘하실에 있어가지고 알려드렸던 거 사실 나이 이제 뭐 그 다음에 조상 자리, 뭐 부모 자리 이런 거 알려드렸지. 이런 거. 아까 전에 뭐 재성이 뭐 근에 있으면 뭐 시지에 있으면 어떤 애 저쩐 애. 그죠? 그거는 뭐 크게 몰라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 뭐 6월이라고 하자고. 신월이 아니라 6월에 태어나 뭐 간목일주야. 근데 여기도 그냥 뭐 없다고 가정하자고.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 뭘로 할까? 뭐 술토가 있어. 간목한테는 요 술토가 재성이 되죠. 재성. 근데 여명 기준하에는 아까 얘기했잖아. 뭔가 시지에 토가 재성이 있으면 요거는 아버지를 보고 요 뒤쪽에 있는 걸 시어머니를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하지만 원국에 이 재성이라는 글자가 하나만 있으면 대략 뭐 시집 가기 전까지는 하나만 있잖아. 하나만. 시집 가기 전까지는 아버지나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거고 시집 이후에 시집살이 하면서 뭐 큰며느리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면 시집 이후에는 요거를 재성을 때에 따라서 아버지로도 보고 시어머니로도 보기도 하고 해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도 재성이 있는데 여기 일지에도 뭐 재성이 있다 이러면 요거를 시어머니로 보는 것보다는 요거를 시어머니로 보는 게 타당하죠. 그죠? 이 금묘하실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 글자가 여기에 찍혀 있으면 무기물에 해당된다고. 무기물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이라는 걸 대입을 하면 입체적이게 2D를 떠나서 3D 입체적이게 4차원적이게까지도 가게끔 유기물의 형태로 변해요. 유기물. 이 6월에 태어난 가을의 나무들은 뭐 낙엽이 떨어지고 뭐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금묘화실에 있어서 6월에 태어난 가을에 태어난 간목의 모습은 있지만 술토를 보냐 6월에는 태어났지만 술토로 보냐 어떤 글자를 보냐에 따라서 모습은 바뀌게 돼요. 인간도 그러잖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년에 나와 지금의 나와 상황들이 입장들이 내 모습들이 틀려져 가잖아요. 이 명리라는 건 인간에 맞춰서 발전이었단 말이야. 이 글자가 단순히 멈춰 있고 그냥 멍하게 그냥 글자만으로 찍혀져 있는 애라 그러면
웃긴 거잖아. 6월에 태어난 간목도 환경에 따라서 행복해, 슬퍼, 화나, 너무 행복해, 요런 것들이 있다고. 요런 것들이. 이 팔자라는 이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 요런 애들은 살아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살아있다고. 입체적이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이 팔자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태어난가의 동시에, 이생에 태어난가의 동시에 첫 호흡으로, 공기 중에 있는 전기가 몸으로 첫 호흡으로 들어온과 동시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다 보면. 물건도 만들면 이제 바코드를 찍잖아, 바코드. 그러니까 인간도 태어났을 때는 첫 호흡으로 이제 팔자라는 이제 바코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들어있는 바코드가 찍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금묘화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나이에 따라서 수명이 늘었으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게 말이 안 돼. 사람은 수명이 다 틀리잖아요. 한나라시에 태어난 애들도 수명이 다 틀리다고. 근데 어떤 놈은 수명이 이러니까 뭐 나이 20세에 죽었으니까 금묘화실상 5세 나눠야 된다. 이 개념도 말도 안 되고, 수명이 적었으니 옛날에는, 지금은 늘어났으니 늘려야 된다. 뭐 옛날이라 해봐야 따지는 애들이 뭔 얘기야. 조선시대 얘기하잖아, 씨발.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수명 나이들이 왕을 제외하고는 35세 기준이었단 말이야. 뭐 초기, 뭐 중기, 말기, 뭐 조선 어떤 시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평균 수명이 요랬다고. 요때도 금묘화실을 15년 단위로 끊어서 봤다고. 15년 단위를. 바꾸지 마요. 바꾸지 마. 그냥 고서에 있는 거 그대로만 해. 기본도 못하는 새끼들이 자꾸 뭐 나이를 늘리고 저쩌고 가지고. 사주라도 잘 보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하고 이 사주 명리학도 사실 난 모르겠다. 내가 오늘은 막 기분이 좋은 날인데 이거를 알려드릴 때는 좀 아쉬워. 나도 원래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가면 벗고 이렇게 보면 좀 인자하게 생겼단 말이야. 하고 성격이 이렇게 좀 지랄 같지도 않아요, 사실. 내가 마음이 되게 여리다고, 정도 많고. 난 살면서 죄도 한 번도 안 지어봤어. 죄는 무슨 씨발 죄를 당했지. 사기도 안 쳐보고. 사기를 당하면 당했지 쳐보지도 않았고. 너무 아쉬워서 그래.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그래.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이 명리라는 거는 잘못 배우고 이러면 내 자신이 망가져요. 내 스스로가. 공부를 할 거면 제대로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지에 올라서면 통달이 되다 보면 많이 삶에 대해서 좀 무료해지고 좀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어설프게 배우면 나름 사람 명을 어설프게 본다고 공부해놓고 봐버리면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거든. 내 자신이. 그게 내 뼈와 살을 깎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페인이 되는 거야. 가족도 멀리하며 주변인들도 멀리하고 사회적인 입지에 있어서도 밀려나면서 그렇게 사면 진짜 집에서 키우는 똥개만도 못하는 인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명리라는 거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요. 나는 너무 많이 봤어. 어설프게 나한테도 이제 막 따지는 어설프게 공부해서 따지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 하나 없어요. 하나. 다 심란하게 살아. 몇 명들은 이제 알기도 알지만. 그래서 이 명리라는 거는 잔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명리라는 거는 재밌으면서도 잔인해. 이혼할 명은 무조건 이혼을 해요. 무조건. 이 팔자라는 거는 내 앞에 맨홀 뚜껑이 알아도 여기가 지금 무너진다라는 걸 알아도 못 피해가. 맨홀 뚜껑이 열려있으면 빠져서 가는 게 팔자고, 여기 무너진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는 거에서 죽는다고 그러면 죽는 게 팔자예요. 그릴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생에 태어나서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본래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게 바꿔지면 나 같은 명리학자들 혹은 어설프게 조금 찌끔이라도 아는 거를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바꿔 살겠지. 이렇게 안 산다고. 내가 인정하는 그 실력가들도 있어요. 나도 잘 보던 사람들 몇 명 있어. 내가 한국에 몇 명 인정하는. 그놈들도 잘 살지 않는다고. 힘들게 살아. 뭘 알아도. 안 바뀐다니까, 인생.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이제 막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지는데 제가 저녁에 강의가 있어서 쉽게 가자고요. 그냥 좀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여러분들한테 느닷없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나 믿고 따라와 이러면 믿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데서도 명리를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를 배워도 사주를 못 써먹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냥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하고 눈 하나 깜 감고 좀 습득을 해보셔요. 그러면 달라져 있을 거야, 본인이. 뭐가 달라져 있냐? 간단해. 사주를 잘 보는 거지. 사주 공부가 사주 보려고 하는 거지. 다른 게 있겠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